안녕하세요. 노후마당입니다. 새벽 4시 30분.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하지만 탑골 공원 근처 골목에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60세가 넘은 노인들입니다. 누군가는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고 누군가는 재활용 봉투를 손에 쥔 채 길을 따라 묵묵히 걷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고 여름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지만 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향합니다. 왜일까요?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운동이나 산책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섭니다. 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몇천 원이라도 벌기 위해 새벽보다 먼저 깨어나 거리로 나옵니다. 요즘은 줄도 빨리 선다니까 5시쯤 나와야 해요. 76세 박모 어르신은 오늘도 두꺼운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병이 몇 개 든 봉투,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가 낡게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그 종이엔 빨간 볼펜으로 오늘 들를 폐지 수거 장소와 급식소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도 알려준 적 없지만 이 노인들은 경험으로, 생존으로 서로에게 배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잠이 와도 나와야 해요. 늦으면 밥을 못 받아요. 그럼 점심까지 굶는 거지. 이른 새벽에 누가 밥을 주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 도심의 몇몇 무료 급식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자선단체가 운영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시간 이상 전부터 줄을 서야 합니다. 그 줄의 끝엔 동장군과 무릎 통증을 참고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두 밑창에 비닐을 덧대어 미끄럼을 막았고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주운 우산 손잡이를 지팡이 삼아 짚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 중심에서 우리는 그저 출근 전 커피를 마실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밥 한 끼를 위해 한겨울 새벽 공기를 뚫고 거리로 나옵니다. 예전엔 회사 다니면서 5시 전에 일어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젠 안 일어나면 굶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던 72세 정 어르신은 요즘도 그 시절처럼 정시에 눈을 뜹니다. 다만 그때는 출근을 위한 기상이었고 지금은 생존을 위한 출동입니다. 요즘은 누가 우리 보고 열심히 산다고 하나요? 길에 나앉은 거지라고 하지.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죠? 한 어르신이 말끝을 흐리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자존심과 체념 그리고 아직은 꺾이지 않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고판은 고급 아파트와 연금 상품을 말하고 도심 한편에서는 그 어떤 연금도 가족도 없이 새벽 공기를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그 하루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아침을 가장 먼저 엽니다. 그 아침이 누군가에겐 여유일 수 있어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싸움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다음은 그 새벽의 끝에서 마주한 무료 급식의 현장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구는 눈치를 보며 누구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 줄에 섭니다. 그 줄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인도는 굽이굽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말없이 앞사람의 등을 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발을 구르거나 손을 비비는 이들, 가끔은 자기 자리를 친구에게 맡기고 근처 약국에서 핫팩을 사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줄은 질서 있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창피하다면 굶어야지. 그 말을 내뱉은 어르신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썼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마련한 무료 급식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했지만 이 줄에 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누구는 폐지를 가득 담은 수레를 옆에 세워두고, 누구는 작년에 받은 군용 점퍼를 입고, 누구는 오래된 회사원 가방에 도시락통을 챙겨왔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의 손에는 볼펜으로 빼곡히 적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어제보다 일찍 왔어. 그 번호는 식사 순서를 의미했습니다. 빨리 오면 따뜻한 국과 밥이 남고 늦으면 찬밥에 반찬도 부족합니다. 줄이 길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누가 새치기를 하면 순간 긴장감이 맴돌지만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진 않습니다. 이들은 눈치 보는 법, 참는 법, 말없이 밀려나는 법을 이미 삶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줄의 끝에서 만난 74세의 김모 어르신은 과거 건축 일용직으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굽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쉬는 날도 없이 비 오는 날도 나갔고. 근데 이젠 내가 여기 서 있네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은 아침 급식소에서 나눠준 따뜻한 미숫가루였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감사하죠. 없었으면 오늘 점심도 못 먹었을 테니까. 줄을 서며 만난 사람들끼리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나도 어릴 땐 아버지가 이러는 거 보면 욕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됐네. 자식들한테 기대도 못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챙겨야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식판을 받기 전까진 긴장을 풀 수 없는 생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식판을 반납하며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아갑니다. 그 안엔 빵 하나와 바나나 그리고 우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챙겨 가방에 넣으며 이건 저녁에 먹어야지. 말없이 중얼이는 모습엔 참는 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의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엔 치열한 삶의 의지와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누구도 좋아서 이 줄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랑스럽게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야 하니까. 지금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음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이들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 공원 벤치와 장기판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나누는지를 다음 대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모이는 곳은 대개 공원 한쪽입니다. 탑골공원, 종묘, 남산자락, 벤치가 많고 그늘이 있는 장소엔 늘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습니다. 장기판 앞에선 조용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아도 말을 던지는 손끝에서 기세가 느껴지고 주변에 모인 이들은 바둑보다 더 깊은 눈으로 두 사람의 수를 읽습니다. 거기 두면 깨집니다. 아이고, 또 말아먹네. 장기판 옆에선 커피 자판기 옆에서 한두 잔 돌리며 자신만의 루틴을 이어가는 분도 있고 담벼락 앞에 앉아 양말을 꿰매거나 신문지 위에 가방을 펼쳐 하루 벌어들인 고철값을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말을 붙입니다. 형님은 언제부터 여기 나왔어요? 6년 됐지. 아침 먹고 바로 오니까 하루가 조금은 덜 길어.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입니다.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중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은 혼자서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소설책, 표지가 떨어져 나간 종이 위에 볼펜으로 작은 글씨가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외우면 밥 생각이 덜 나요.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 너머엔 절박함보다
자기만의 시간을 지키려는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끔씩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이들이 슬며시 묻습니다. 그분 요즘 왜 안 보여? 병원 갔대. 어디 아프셨나? 이야기는 거기서 끊기지만 그 뒷말은 아무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때때로 반가운 얼굴이 오랜만에 나타나면 어이구 살아있었네. 살았지 안 죽었어. 웃음 섞인 농담이 오가고 그날 공원 분위기는 조금 가볍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뒤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엔 어쩌면 말보다 더 큰 대화가 오가는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 말고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여긴 말 안 해도 누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사람들은 자꾸 나이 들면 고요하게 살아야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냐고 말하지만 사실 노인들도 사람이 그립고 눈 마주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와 같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같은 화제를 나누고 같은 커피를 마십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시간 때우기라 부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일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은 깊어지고 외로움은 커지고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나고 손 한번 잡아주는 데서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그 공원, 그 벤치 위의 노인들은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을 버티기 위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은 그 모든 노력 끝에 남는 또 하나의 현실, 건강과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병이 아니라 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을 굽히며 몸을 세우는 데만 몇 초가 걸립니다. 옆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지팡이를 내어줍니다. 기다려요, 천천히. 그 말엔 다정함도 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는 자의 배려도 담겨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그 수술을 받고 나면 며칠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약을 챙겨주고 누가 화장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픈 채로 사는 게 낫지 누워있으면 끝이에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연락도 안 와요.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잘 꺼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압니다. 누구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 급식줄에 서기 위해 새벽에 일어납니다. 누구는 고혈압 약을 3일째 못 먹고 있지만 폐지라도 모으러 나갑니다. 어제는 손이 저리더라고. 근데 약이 다 떨어졌어. 병원 가는 날까지 참아야지. 이 말에 누구 하나 놀라지 않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노인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지하철 2번 갈아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대기표를 받고 진료는 3분 만에 끝나고 다시 약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허리는 더 굽고 숨은 더 차고 무릎은 더 욱신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병을 키운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딘 채 공원으로 나와 또 하루를 버팁니다. 문제는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아파도 누가 돌보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더 크고 이제는 나도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무력감이 더 깊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나도 누군가를 돌봤는데 지금은 내가 아파도 아무도 안 봐줘요. 이 말에 잠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존엄은
병원에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말할 곳이 없을 때, 약을 못 사도 그냥 지나칠 때,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봐 참고 또 참을 때, 그 존엄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급식소 도시락을 받아들고 근처 공중화장실 옆에 앉아 조용히 드십니다. 허리가 아파서서 먹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불편한 그 자세로 작은 생수병을 옆에 두고 조심스럽게 반찬을 나눠 드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함부로 카메라를 들 수 없습니다. 그 모습 속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요하고 깊은 존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마지막 대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게 아니라 내몰린 겁니다. 늙은 사람이 공짜로 지하철 타는 게 나라 망치는 거라며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벤치에 앉은 노인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답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슴에 걸린 말이 가만히 넘기지지 않아 툭 내뱉은 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눈치 보며 앉는 것, 버스에서 환승할 때 기사 눈치 보는 것. 노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환영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존재를 감추고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에 있어도 밥을 해주는 사람도 말을 섞을 사람도 약을 챙겨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공원 몇 곳과 경로당 혹은 무료 급식소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들 표정이 안 좋아요. 내가 눈치가 없진 않잖아요. 노인이란 이유만으로 존중은커녕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이럴 때 밖으로 나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살기 위한 회피. 가족 안에서도 외롭고 이웃과도 단절되고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엔 집 안보다 공원의 벤치가 더 편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이유는 더 치명적입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방세와 약값, 식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서울 외곽 단칸방에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고 말합니다. 배는 좀 고파도 괜찮아요. 근데 전기세 밀리면 불도 안 들어오니까. 이처럼 거리로 나온다는 건 거기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외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폐지를 줍고 어떤 사람은 검정 봉지에 캔을 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젊을 때 제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 말은 칼이 되어 오랜 세월을 살아낸 노인들의 마음을 조용히 깊게 찌릅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정말 이게 개인의 책임일까요? 평생 일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세금을 냈고 자녀를 키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그들을 유죄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곳도 없고 기댈 가족도 없고 머무를 장소도 없는 이들이 거리에 나서는 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내몰린 생존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노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들을 돕는 건 자비나 동정이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는 건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고 넘겼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년의 고통을 반복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런 무관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마당 채널에서는 노년의 현실과 지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후마당은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